민주주의를 걷다. 한종수 지음 14번째 222페이지. 민주역사 원래모임 대표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와 대표작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222페이지) 강우교 의사동상. 강우교는 30세 때 함경남도 홍문으로 이주하여 한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개신교에 입교하여 장로가 되었고 학교를 세워 청년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 1910년 국권 피탈 후 만주로 건너가 길림성 요하현에 정착하여 신흥촌, 신싱촌을 건설하고 광동중학을 세워 교육사업에 전력하였다. 조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영국제 폭탄을 가지고 서울에 잠입하였다.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로 마코토를 폭살하기로 결심하고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 현재의 서울역에서 그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대신 일본 기자 2명이 죽고 호위 공경 등 상당수가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피신하던 중 일제 경찰의 부역자인 김태석에게 체포되어 다음 해 11월 2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면서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고 동상의 건립은 2011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강우교, 강의사는 호는 왈우, 외위이며 1859년 6월 2일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 내내 극심한 차별을 받았던 서북지방은 유교의 기반이 약해 신학문과 기독교를 다른 지방보다 쉽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김구, 안창호, 이승훈, 장순아, 리영희, 계훈재, 김준엽, 함석헌, 지학순, 김승훈, 백기환, 윤공희 등 수많은 지사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선구자가 강우교 의사를 할 것이다. 경의선 완공 후 그들이 서울역을 통해 상경했음은 물론이다. (223페이지) 서울역과 광장. 근대화의 상징이던 철도와 역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의 침략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했기에 처음부터 비극적인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이 차례로 개통되었으며 서울역의 전신인 남대문 정거장이 탄생했다. 남대문역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에는 경성역으로 바뀌었으며 1919년 3월 1일과 5일에는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가
열렸다. 총독부의 공식 집계로도 1일은 3, 4천 명, 5일은 1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 실제로 서너 배 규모였을 것이다. 르네상스풍의 옛 역사는 일본 유수의 건축가 스카모토 야스시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의 설계로 1926년 9월 30일 완공되었다. 그날 새벽에 도착한 첫 열차가 싣고 온 물건이 바로 조선 신궁의 도리 야쥐 신사 입구의 문이었다. 해방 후 서울역으로 개칭되었으며 곧바로 시작된 분단으로 인해 탄생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종착역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졌지만 여전히 역의 구조는 통과역이지 종착역은 아니다. 서울역이 종착역이 아닌 유럽 행 열차의 통과역이나 출발역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 사실 일제강점기에는 중국에서 갈아타야 하긴 했지만 유럽으로 떠나는 열차표를 팔았으며 국제선은 별도의 플랫폼이 있었다. 휴전선 이북과 대륙으로는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서울역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바보들의 행진, 친절한 금자씨 등 많은 영화에서 상경이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장소로 사랑받았다. 민주화 역사에서 서울역 광장은 1980년 5월 그 유명한 통한의 서울역 회군의 무대가 되었다. 만약 그때 모인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광주가 고립되지 않았을 것이며 5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험은 민주화 세력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7년 후 일어난 6월 항쟁 때에는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켜 전두환 정권의 공권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성공해 항쟁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225페이지) (626) 국민평화대행진. 전국 주요 도시는 물론 읍 단위에서까지 전개된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은 서울에서 25만여 명을 비롯 광주 20만, 인천 2만 5천, 부산 5만, 대구 4만, 대전 5만, 마산 2만 등 전국적으로 100여만 명 이상이 참가한 6월 민주항쟁 중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경찰은 10만여 명의 시위 진압 병력을 곳곳에 배치하였으나 시위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역 부근에서 역 광장과 고가도로, 남영동 쪽 대로를 장악하고 완강하게 버티는 2만여 명의 시위대들과 나탄두, 최루탄, 일명 지랄탄까지 동원, 이들을 해산시키려는 경찰들이 3시간 가까이 밀고 밀리는 대집전을 벌였다. 이날의 시위에서 서울의 2139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3467명이 연행되었으며 수십여 명이 경찰의 최루탄, 구타 등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와 폭력에 붕괴한 시민,
학생들이 돌과 화염병으로 대응. 경찰서, 남대문 안양 2개소, 파출소 29개소. 전국에는 동시 실시된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 270여 개 지역에서 18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3천여 명이 연행되었다. 사진 박용수. 경찰 차량 20대 1위 천안시장 시청 안양 1위 대구 1위가 2번 나오네. 청주 등지의 민정당사 4개소 마산 88올림픽 선전탑 등이 전소되거나 파손되었다. 6.26 국민 평화대행진은 곧 노태우의 6.29 선언을 강제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적 힘이 최대로 분출되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부 여당은 호언철폐와 직선제 쟁취가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국민들이 대중적 저항에 직면한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했고 국민들은 노태우의 이른바 6.29 선언을 획득해낸 것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경찰력은 상당히 무력화되었으나 밤이 깊어지고 시위대의 수가 줄어들면서 인천, 대전, 수원 등지에서는 경찰의 무자비한 구타, 연행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26페이지 후암동 문화주택. 1920년 초에 등장한 문화주택은 식민지 한반도에 지어진 서양풍의 주택들을 말한다. 붉은 벽돌과 유리 등 근대적 재료와 장식의 사용, 순백의 커튼과 함께 입식 생활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당시의 신문물 피아노와 초금기 등 근대적 이기가 놓인 거실을 갖춘 서양식의 건물이었으며 일본의 영향을 받아 다다미 방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주택의 유행은 경성에서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대단히 고가여서 일본인들도 상류층만이 살 수 있는 집이었고 한국인들이 사는 경우는 그야말로 극소수였다. 그 문화주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중 하나가 후암동이다. 227페이지 옛 용산 미군기지. 우리 이번에 갔다 온 데네. 23년 12월 그래서 23일날 갔다 왔구나. 현재 용산기지터는 100만 평이 조금 넘는데 해방 후에 진주한 미군이 70년 동안이나 차지했다. 평택으로 2019년에 이전했으니까 보자. 2019년 50년 그러네. 최근에 와서야 대부분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2020년부터 공원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느 건물을 존치하고 어느 건물을 철거하며 어느 건물을 리모델링할지 계속 논의 중이다. 다만 미 8군 밴드가 공연했던 건물은 용산 갤러리로 시민들에게 2018년 11월 30일 개방되었고 장교 숙소도 2020년에 개방되었으며 일부는 체육시설이 들어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다.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된 용산공원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부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 228페이지. 남영동 대공분실은 남산으로 불리던 구 중앙정보부, 서빙고 호텔로 불리던 보안사령부 대공분실과 더불어 잔인한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 보안 3과지만 공식 명칭보다 남영동 대공분실이란 별칭이 훨씬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홍제동에 있는 보안사과와 함께 보안경찰의 외근 부서 중 하나인 남영동 분실은 소위 안보유해사범을 홍제동 분실은 방첩 분야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안보유해사범이란 시국사범, 즉 반독재 민주인사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 지금의 경찰청이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세웠다. 이 건물은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였던 김수건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공간사옥처럼 검은 벽돌로 이 건물을 건축했다. 그리고 창문 디자인에서도 두 건물은 닮은 점이 많다. 건축가 조하는 공간사옥을 지킬로 남영동 대공분실은 하이드로 비유하기도 했다. 경동교회와 불광동 성당 등 종교 건축도 설계했던 그는 인권 요린을 위한 건물의 설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고문 피해자들은 후문으로 들어가 5층 고문실까지 직행하는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김수건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50대 중반인 1986년 7월에 세상을 떠나 살았다면 겪었어야 할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조사실, 정확하게는 고문실을 지하에 두지 않고 꼭대기층인 5층에 두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80년대 두 개 층을 더 증축해서 후에 7층 건물이 되었다. 5층은 똑같은 구조의 조사실이 들어차 있는데 각 방은 4.9평 공간에 책상과 의자, 침대, 욕조,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된 가구들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각 방에 있는 창문도 폭이 좁아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기 어렵다. 물론 뛰어내릴 수도 없는데 이는 3년 전 일어난 최종길 교수 사건의 영향일 것이다.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1987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가장 중요한 촬영 장소였다. 남영역은 87년 6월 10일에 투쟁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그날 오후 4시 45분 경희대생과 외국어 대생 600여 명이 이문역에서 지나가던 전동열차를 강제로 세워 탑승했다. 열차를 세운 주인공은 다음 해 외국어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는 함칠성이었다. 열차는 서울역을 그냥 지나 남영역에 정차했고 학생들은 철도에 자갈을 집어들고 대로로 나가 격렬한 시위를 시작했다. 이미 오후 1시에
을지로에서 시위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남영역에서의 시위가 그날의 거대한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셈이었다. 공교롭게도 인근 힐튼 호텔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로 선출된 노태우가 축하연을 즐기고 있었다.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인권센터라는 다소 모호한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로 이관되어 민주인권기념관으로의 재탄생을 위해 공사 중에 있다. 해야 할 이야기 5월 18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폭로 230페이지 1987년 1월 18일 영등포 교도소 경기사동에 갇혀있던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 이부영은 간밤에 들어온 2명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방 옆에는 별도의 교도관이 배치되어 특별감시를 했다. 그런데 교도관을 통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은 가족들이 면회왔을 때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특히 강진규 경사는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칠순의 아버지에게 불효자식을 용서하라고 하사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그들의 가족 면회가 금지되었으며 곧 이어 대공수사단의 간부진들이 찾아와 그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쏙쏙 전해져 왔다. 이들 2사람 말고도 고문 경찰관이 3명이 더 있으며 조직의 보호를 위해 2사람만이 희생양이 되어 고문살인 경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대공수사단 간부들은 2 경찰관에게 돈과 조기 석방 약속으로 회유했으며 또한 침묵하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이부영은 기자 출신답게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취재한 사건의 축소, 조작의 상세한 전모를 3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도관 한재동을 통해 전병용에게 전달했다. 수배 중이었던 전병용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최종 수신자인 김정남에게 편지 3통을 전달했다. 전병용은 이틀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역시 수배 중이던 김정남은 편지 3통과 박종철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참조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5.18이 다가오고 있었다. 편지는 사재단을 통해 발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때 김정남은 고영구 변호사 집의 피신종이었는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고 변호사 부인과 딸을 통해 편지를 함세웅 신부에게 전할 수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도 발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고 고심 끝에 사재단은 5.18 광주민주항쟁 7주기 미사를 봉헌하는 자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발표는 김승훈 신부가 맡았다. 사재단 발표 후 3일째 되던 5월 21일 오후 6시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사건 축소와 조작을 주도한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처원, 5과장 요정방, 5과 2계장 박원택이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되었다. 5월 23일 박종철 군 국민추도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확대하고 6월 10일에 범국민규탄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렇게 60 민주항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인물열전
박종철 열사. 박종철은 1965년 4월 1일 부산에서 공무원인 아버지 박정기 씨와 어머니 정차순 씨의 이남 일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산 도성국민학교, 영남제일중학교, 해광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걷는 평범한 길을 걸었다. 하얀 얼굴과 재치 있는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1979년) 부산에서 일어난 북마항쟁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막연하게나마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았다. 1983년 서울대학교에 응시했다가 실패, 재수를 하면서 당시 서강대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형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또 형의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을 틈틈이 보면서 나름대로의 뜻을 세우게 되었다. 1984년 그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했다. 입학해서 거의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오직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몸소 농촌 생활도 체험했고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일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그들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위해 한치의 타협 없이 치열하게 싸워나갔다. 그는 대학 1학년 등 저학년 학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회의를 자기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 극복하면서 1984년 봄의 도서관 철야농성, 4.19 기념식을 마치고 4.19 희생자 묘소가 있는 수유리에서의 투쟁 등 학교에서, 거리에서, 농촌에서 싸웠다. 2학년이 되어서는 언어학과 2학년 대표가 되어 선후배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면서 과 구성원들을 굳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던 그는 1985년 5월 사당동 가도시위와 관련 구류 5일, 6월의 구로 가도시위로 구류 3일을 살기도 했다. 이런 1년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오히려 그가 막연하게 설정했던 삶의 방향을 한층 구체화시키고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는 항상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민했으며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축적되고 있었던 모든 모순을 척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그것을 몸소 실천했다. 3학년이 되면서 과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인문대학의 재반 학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86년 4월에 어깨의 붕대를 풀기 전에 잘 아는 형이 축하의 뜻으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당시 6세 박종철 추모문지. 1986년 4월에는 청계 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와 그 시위에 참가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감옥에서도 학습을 멈추지 않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심신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쉬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밝히면서 투쟁의 의지를 강고히 했다. 7월 중순에 집행유예로 나와서는 3개월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 1984년 봄부터 86년 4월 구속되기까지 그의 행적은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였으며 오직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이 땅의 모순을 직시하는 삶이었다.
우리는 그의 짧았던 생의 편리들을 통해 우리 사회 안의 첨예한 모순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처절한 투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우일동.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와 이에 얽힌 거대한 이야기는 관악민수 원래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35페이지 김근태 민청련 전 의장 고문사건. 해야 할 이야기.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은 85년 9월 4일 오전 8시경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가 불려 나오다가 7, 8명의 정사복에게 연행되어 시동이 걸린 포니 승용차 뒷좌석으로 태워졌다. 왼쪽과 오른쪽에 한 명씩 앉았다. 한 명이 잠바를 벗어 김 전 의장의 머리를 감싸고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한 채 머리를 짓눌렀다. 차는 30, 40분 정도 달렸다. 차에서 내려 잠바를 덮어쓴 채 건물 입구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비좁게 느껴졌다. 5층 15실 건물 왼쪽 맨 끝방으로 끌려갔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매일 각 5시간 정도 당했다. 전기 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 고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다. 종략.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5군데를 묶었다.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 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성의 절망에 몸서리쳤다. 종략. 과연 인간이 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의 몸부림 앞에서 저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르는지 모르겠다. 는 등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어린 말들을 주고받았으며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이처럼 고문과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개인의 가족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결국 9월 20일이 되어서는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게 만신창이가 되었고 9월 25일에는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되었다. 하루만 버티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날 그들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본인에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하였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내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다. 1985년 12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전 의장 김근태 제1차 공판 기록 중에서 김근태와 박종철 외
이곳에서 고문 또는 그에 준하는 가혹한 신문을 당한 이들 중 저명 인사들만 뽑아도 다음과 같다. 고 리영희 교수, 백낭청 교수, 고 박현채 교수, 고 김남주 시인, 임헌용, 이하경, 현 국회의원, 임재경, 이태보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강만길 교수, 고 박형규 목사, 최민화, 문영식, 나우컴 대표, 김희갑, 장기표, 이부영 전 국회의원, 고 성유보, 서영교 현 국회의원, 고 이돈명 변호사, 김희선 전 국회의원, 지선스님, 이문구 작가, 송기훈 작가. 237페이지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장으로서의 남산과 남영동. 많은 나라들에서 과거 아픈 역사 현장을 보존하여 후대의 기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와 독일 베를린 슈타지 본부, 베트남 하노이 호아로 감옥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남산과 남영동은 고통스러운 근현대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현장이다. 이곳의 슬픈 역사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교육장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현장이 갖는 절실함을 통해 과거의 만행을 기억하는 이들이 인권과 평화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의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 민주화 운동을 연결하는 소중한 연대의 장으로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 등 외세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산, 남영동 올레길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꾸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대문 형무소, 명동 성당, 전태일 다리 등과 연결하여 시민들이 찾는 독립운동, 민주화, 인권기행 코스로 개발하고 젊은 세대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대문 형무소, 명동성당, 전태일 다리. 부산 민주원래, 민주주의를 걷다. 부산 민주원래구나. 부산 민주원래 코스 4.19 혁명 희생자 유일영탑 민주공원 해광고 박종철 열사 모교 부산역 가톨릭센터 보수동 책방골목 구 양서협동조합 부산 근대역사관 구미문화원 대각사 광복로 구미화당 남포동 지하철역 구 부산시청 241페이지 부마민주항쟁 직전의 상황과 배경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박정희의 유신 정권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유신 체제에 대한 제야 및